행복하게 한번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예. 어떻게 산타 될 준비 됐어요? 저는 어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뭐 어디 선물. 첫 크리스마스 선물. 인지를 해요. 아이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이제 울면 선물 안 주고 울지 않으면 선물 받는다. 이거 인지를 아니, 해요. 계속 울던데요. 계속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가? 예. 울면은 선물을 더 주는 것처럼. 15주래. 15개월 됐으니까. 그러면은 아니, 선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가 2살 때 나는 크리스마스 태어나서의- 선물 받은 거 기억 안 나요. 태어나서의 그 첫 그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아빠 선물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뭐 사업하시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딱히 뭐 선물을 받는다고 이거보다는 그냥 같이 뭐 백화점 가거나 마트 가서 샀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열쇠고리가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열쇠고리? 예. 근데 그 열쇠고리가 정확히 어떤 모양 열쇠고리인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받았던 진짜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물론 부모님이 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지만 눈 떴더니 옆에 선물이 있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 뭐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기는 없으니까 약간 동심을 좀 파괴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여담이지만 한 5살인가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너 뭐 갖고 싶냐? 그럼 얘기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갖다 준다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는데 왜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는 말 안 분명히 하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이거 나한테 주실 거야. 말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어머니께서 그래서 뭘 갖고 싶은데 그래서 뭘 갖고 싶어? 아니야, 나는 생각하고 있어. 와. 산타 할아버지 이걸 꼭 주실 거야. 그 밤에 어머니가 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애타셨을까. 우리 종훈이가 원하는 거를 줘야 되는데 한 2시간 동안 말은 신문 안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예. 되게 똑똑한 아이였네요. 정말 그 산타를 믿었던 거잖아요. 전 순수하고. 믿었어요. 전 믿었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꼭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말을 안 했던. 네. 2시간 동안 제가 거의 고문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뭘 갖고 이게 싶니? 적당히 순수해야 돼요. 아이가 너무 순수하면 이렇게 네. 부모가 힘들다라는 그 겁니다. 2시간 과정 속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데?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진짜 안 날 줄 알았는데 그거 예. 보세요. 그런 기억의 조각조각이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누가 주는 걸까? 엄마 아빠가 놓고 갔나? 원래 이렇게 받는 거구나. 양말을 걸어놔도 양말에 그렇죠. 채워져 본 적도 없고 대체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는데 왜 나는 맨날 엄마 아빠가 주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양말도 물리적으로 좀 작잖아요. 요만한 거 꼭 어떻게 여기 넣어? 뭐가 들어가겠어? 그래서 항상 그 트리 밑에다가 두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예. 다른 아나운서들은 루돌프 머리 한 3분 없네. 자, 이렇게 할게요. 네, 루돌프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있었는데 우리 저번에 녹용 그 PPL 할 때 그거 있었는데 그거라도 할 걸 그랬네요. 네. 여러분 뭐 제가 40 넘어가지고 이제 40 넘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40 넘어서 그런 거 하는 건 조금 덜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이 해줄 겁니다. 네. 자 오늘 신났습니다. 월가 뉴스레터 열어봐야 되는데 그 전부터 신났고요. 네. 시장도 신나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시장이, 올라서.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 0.98% 상승했고 S&P 500 0.7%, 러셀 2000 지수가 0.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FMC 이후로 약간은 좀 다른 그런 모습. 과거에 약간 어찌 보면은 고금리 상태에서 일부 적용됐었던 그런 로직이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 뭐 현금 흐름 또는 실적이 괜찮은 그러한 기업들로 일부 조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 오늘도 뭐 5%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 이제 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3.68%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5.24%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그 반도체
섹터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2.3%, 램 리서치도 2.8%, 그리고 KLA 같은 경우에도 뭐 2.9%, 2.96%.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 테슬라 뭐 지속적으로 뭐 최근에 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침이 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조금 있었네요, 거침이. 그래서 테슬라도 오늘 2% 올라갔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리고 구글 1%, 메타 2.5%, 일라일리 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빅테크라고 하긴 조금 아쉬운 빅테크들이 좀 있지만 약간 반도체 AI 쪽 맞아요. 자율주행? 맞아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범용 이제 AI 칩에서 일단 브로드컴에 대한 일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브로드컴 보게 되면 차트가 일부 조정 주고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올라갈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갭을 과연 메꿀까요? 못 메꿀까요? 저는 못 메꾸고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원히 저 갭을 이 갭은 남아있는 걸로.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뭐 그만큼 오늘 뭐 이 반도체 쪽에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월마트가 오늘 조금 빠졌네요. 마이너스 2%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좀 조용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상 뭐 개별적으로 종목단의 이슈들이 일부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뉴스들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조금 조용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ETF도 한번 볼까요? ETF가 오늘 비트코인. 크립토. 네,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뒤에 가서 제가 ETF 근데 비트코인이 유독 빠지더라고요. 비트코인만? 이더리움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비트코인이 유독 좀 빠지더라고요. 예. 저 오늘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좀 빠졌던 모습 그리고 반도체 ETF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ETF도 뭐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TSMC가 또 5% 올랐습니다. TSMC. 삼성 뭐한? 알리바바 3%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뭐 큰 하락을 보여준 후에 일부 좀 회복을 했습니다. 4.55% 회복을 했는데 아직 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정말 뭐 일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ASML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2.1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볼 텐데 오늘 뭐 또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다 모으셨대. 이거요? 잠시만요. 화면으로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 화면 좀 보세요. 제가 사실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요즘에 과거보다는 좀 크리스마스 뭐 물론 지금 국내 뭐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적게 보는 게 아닌가. 집에 있어요, 트리? 집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마음속에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20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2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가져오지 못했고 자, 일부 뭐 유명한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좀 힘드신 분들은 요걸로써 사진으로나마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뉴욕입니다. 뉴욕 록펠러 센터. 이거 아마 유명하죠. 요건 이제 나홀로 집에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저 앞에 또 아이스링크 장이 있잖아요. 맞아. 거기서 막 프로포즈하고 막 그래요. 맞아. 너무 부러워요. 너무 열받아요 한 표정이었는데 표정은 너무 열받아요라는 표정인데 부럽다. 부러워요. 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록펠러 센터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내에 있는 뭐 가장 아이코닉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되게 큰 특이하네요. 뭐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있고요. 자, 런던에도 템즈 강변에서 또 좀 요러한 약간 초라한데요. 요러한 트리. 여기 되게 현대적이죠. 네. 여기서 뭐 이제 음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에 이제 한 30분씩 뭐 그러한 이야기도 좀 있고. 자, 이거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는 약간 좀 말랐어요. 말랐어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파란색 푸른 트리. 자, 이런 트리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산이에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산에다 조명을 저렇게 산에다가 설치한 조명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세계에서 대박. 가장 큰 트리라고 해가지고. 와, 저 어. 마을 가면 저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비오라는 그렇죠. 마을. 예, 구비오라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 중세 지역의 중세 마을 같이 그러한 오, 곳에다가 너무 이렇게 멋있겠다. 또 해놨던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가면 이렇게 또 트리를 이쁘게 조명을 또 해놨습니다. 엄청 예. 해놨네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아이콘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우리나라는 요새 그 몇 년 전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예. 그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전광판 막 설치해놓고 막 해서 거기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뷰 맛집으로 통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의 그 투 티켓팅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 딱 명당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대요. 아, 지금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차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밤에 보면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롯데월드 타워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맞아요, 크게 맞아요.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상점으로 이렇게 아.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쇼핑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네네. 외부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약간 조금 잘려서 힘들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해외까지는 자,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수도권 계신 분들은 서울 곳곳에 가셔서 뭐 커플이라고 그런 거 구경하나요? 그냥 그렇죠. 가서 구경해도 되지? 맞아요, 맞아요. 티 안 나요?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잘 구경하시고 만끽하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커플들 다 감기 걸릴 거예요. 자, 오늘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성인들은 뉴스를 무엇을 통해서 많이 보나? 자,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데이터를 좀 줬는데, 자, 이 부분도 뭐 앞으로 저는 뭐 이제 우리가 여러 SNS로 본다는 거예요. SNS 본다는 건데, 자, 그 부분 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사실 뭐 PC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무엇일까?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메타에서 이제 과거 2023년 때 처음으로 레이벤과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스마트 안경을 이제 잠시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이 레이벤과의 스마트 안경을 내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출시한다. 일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버전으로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죠. 노드스트롬인데, 이 노드스트롬 자체가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된다. 왜요? 예,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일부 프리미엄을 부과를 하고, 이 주식을 자, 사들이는 그러한 이제 인수 과정이 일부 이제 있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와 닛산의 합병. 아마 이 소식은 지난주부터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혼다와 닛산 합병이 일부 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반응을 했던 모습이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아와 안드릴, 지금 뭐 최근에 뭐 가장 뭐 또 방산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팔란티아와 안드릴, 자, 이 두 기업이 일부 새로운 방산 컨소시엄을 또 구성했다. 그 컨소시엄 구성된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방산 기업의 그러한 어떤 독점 체제를 조금 벗어나기 위한 뭐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 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기업별 소식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자, 노드스트롬입니다.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는데, 이 창립 가족분들, 이제 패밀리들, 그리고 멕시코 백화점 리버풀로부터 약 62억 5천만 달러 규모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가 이제 닛산과의 합병 협상 소식에 주가 11%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닛산의 일부 닛산이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미츠비시 그 기업도 같이 또 이제 이제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자, 뒤에 가서 제가 이 부분도 저 기사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제조업체 렉스마크를 인수한다. 자, 이러한 발표 후에 주가가 7%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최근에 급등 이후로 일부 조정을 좀 준 후에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올해에 105%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번 달에만 41%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 사실상 이 오늘 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뭐 ETF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30만 주를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 5,262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공개한 이후에 주가가 또 마이너스 5%대. 보통 저렇게 되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변동성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일부 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은 좀 하락하는데 알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사실 조류 독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조류 독감에 의해서 달걀, 계란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좀 찍을 것처럼 예,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한 치료법 개발 소식에 주가가 200% 급등을 한 후에 네, 트라우즈 하루에요? 파마. 네? 하루에? 하루에 오늘 트라우즈 파마인데 200% 급등한 후에 지금 한 140%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예, 크게 이제 조정을 주긴 했지만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 하지만 임상 1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임상 2상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임상 2상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자, 이러한 이제 최근에 조류 독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브로드컴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준 트라우즈 파마 처음 트라우즈 듣는 파마. 기업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데이터 첫 번째로는 올해와 수익률 대결. 수익률 대결. 짐 크레이머와 낸시 재미로 펠로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인버스 짐 크레이머. 인버스. 어떡해. 네. 제가 2024년 수익률 대결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가지고 나왔는데 인버스 크레머 대 낸시 펠로시 전 하회 의장이죠. 둘이 이제 수익률 대결했을 때 인버스 짐 크레머가 38%, 낸시 펠로시가 36%로 인버스 짐 크레머가 이겼다. 그래서 저 ETF 사라졌다면서요. ETF 네.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어떤 이제 지속적인 어떤 방향성은 그대로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재미난 이야기들 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혹시나 좀 재미난 게 있으면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빠져나갔어요? 사실 오늘 뭐 제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비트코인 ETF에서 비트코인 자체보다도 ETF에 있는 자금이 일부 많이 좀 빠져나가는 아웃플로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부 이런 모습 자체가 뭐 비트코인의 하락이나 뭐 비트코인 하락하다 보니까 ETF가 일부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뭐 급등하고 있었던 그런 비트코인의 일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그렇게 크게 이번만큼이나 이렇게 크게 빠져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최근에 뭐 자금 유입이 들어와 있고 일부 뭐 차익 실현의 매물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 또는 주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돈을 좀 나가는 그러한 일부 자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지금 월가에서도 일부 얘기했고 야덴 리서치의 야덴이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ETF가 일부 이렇게 자금이 좀 빠져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 독감에 따라서 사실 지난 2021년 그 이전에는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계란 가격을 봤을 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최근에 그런 모습이고, 자,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란에 이제 뭐 오므라이스가 아니죠. 오믈렛. 그 일본이죠. 오므라이스도 맞아요. 오므라이스도 계란 들어가죠. 예. 계란에 관련된 그 요리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미국 요리 특히나 네. 아침마다 맞아요. 프라이 해 먹고. 써니사이드? 맞아. 써니사이드. 네. 하여튼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사실 조류 독감의 영향에 따라서 계란값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정말 밥상 가격이 어떻게 또 올라가는 게 되는지 또는 코코아
가격도 지금 크게 상승하다 맞아요. 보니까 초콜릿 가격이 금값이 되나 뭐 이러한 뭐 전망이나 뭐 이러한 외신의 어떤 기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상품 물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되고 네. 음식료에 대한 이런 물가도 일부 영향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서 제가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 10년간 우리가 성인들이 사실상 뭐 이런 우리 종이로 보는 신문 또는 뭐 온라인으로 통해서 과거에 이제 뉴스를 많이 접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사실상 지난 10년간 봤을 때 소셜 미디어로서 뉴스를 많이 보더라. 카드 뉴스 같은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카드 뉴스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성인들이 뉴스를 보는 이런 매체 자체가 일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레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압도적인 뭐 80% 육박했었던 그러한 과거의 그 뉴스를 접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찌 보면 SNS를 뭐 특히나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또 이러한 이제 SNS를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자체에 뭐 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이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뉴스에 관련돼서도 많은 매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과거 레거시 방송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TT가 사실상 앞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OTT 어떤 구독을 하게 되면서 레거시 방송에 대한 어떤 큰 변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뭐 혼다와 닛산에 대해서도 갖고 나왔지만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100년 만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변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산업에 있어서 이게 확 생태계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어떤 초입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뉴스만 가지고 나왔지만은 뭐 자동차, 전기차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여러 뭐 OTT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큰 격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쇼폼 컨텐츠의 일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그 아티클을 전체 다 읽는 거를 다들 바쁘다 현대사회 속에서 맞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줄 요약해줘. 근데 이제 보통 SNS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그리고 사진 한 컷에 헤드라인 한 줄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대강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오래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엄청 피로함을 느끼고. 저 독서 시작했는데 그럼 저는 나이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왜 이제 갑자기 독서를 시작하게 됐나 했더니 요새 그렇게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네. 최근에 글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맞아요. 문해력도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도 국어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 되어가고 있는. 그 긴 글을 읽은 그걸 못 읽은 거예요. 경험이 지문을. 없으니까. 예. 자,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물론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다른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지만 책을 읽읍시다. 자, 이어서는 레이벤과 메타. 요거 근데 레이벤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그런 스마트 글라스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과 구글에서도 애플 그 비전 프로와 비슷한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내놨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사실상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메타에서 레이벤이 딱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안경 모델, 이 레이벤에서 나왔던 이 스마트 안경에 대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결국에 바뀌면은 비전 프로와 같은 그런 형태보다 오히려 이런 안경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가 뭐 가지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극찬이 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과 구글이 오히려 약간 뒷북을 치면서 비전 프로와 비슷한 모델을 좀 내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메타가 사실상 지난 2023년에 레이벤과 같이 협업을 통한 이러한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판매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판매율이 좋았고 내년이 되면 이 부분이 일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아마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025년 말까지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새로운 레이벤 스마트 안경 출시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 비서, 그리고 뭐 알림을 표시하고 이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강 현실,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웨어러블 시대에서 맞춰서 뭐 일부 여러 가지 경쟁사들과 약간의 차별화를 두는 그러한 어떤 스마트 안경, 특히나 오라이언이라는 그 안경도 이제 두꺼운 아주 뿔테처럼 이게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일부 뭐 젠슨왕이 그 안경을 끼면서 뭐 약간의 뭐 이 어떻게 좀 작동되는지 그런 부분을 놀라워했었죠. 예, 영상으로서 통해서도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드웨어 시장에서 어떻게 또 변화를 줄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증강현실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가 그래도 조금 앞서서 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뭐 매번 예전부터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정말의 그 메타버스를 또 구현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안 무거울까요? 뭐 일부 뭐 여기 좀 저는 이제 발열이 좀 있다 보면 아, 뜨거울 수 요 있다. 다리 안경 이 안경이 다리 부분에서 발열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여름에는 땀 되는데. 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카메라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야를 그대로 찍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다른 일반인들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찍히고 있다. 근데 카메라 보이잖아요. 저 렌즈에 옆에 렌즈가 있잖아요. 보이는데 이게 멀리서 렌즈로 보면 안 보이는지 보이니까? 예,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 아. 상황이고 예,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 네. 아니면 뭐 초상권에 대한 이슈, 그쵸. 예, 아니면 뭐 일부 뭐 보안에 관련된 이슈, 예, 어디 이걸 끼고 나서 뭐 가면 안 되는 부분에 가서 이걸 그럼요.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사회적으로 어떻게 또 반응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부 지금 뭐 모델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사실 뭐 럭셔리 백화점 놀스트룸 사실 메이시스와 뭐 그 외에 중저가 백화점에 대비해서는 일부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그러한 이제 매출을 좀 보여줬었고 영업이익도 그 정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이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일부 좀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 내에서도 아마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노드스트롬 패밀리 그리고 리버풀과 6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로 인수하기로 밝히고 기업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된다. 이제 상장이 아닌 비상장 이제 기업이 되는 거겠죠. 자, 주주들은 2024년 3월 있었던 주가에서 약 한 42% 프리미엄 붙은 주당 24.25달러를 받을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놀스트룸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놀스트룸 가족이 50.1%, 리버풀이 49.9%의 지분,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합쳐서 이제 100% 지분을 완전히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놀스트룸 하게 되면은 여러 역사, 아주 긴 역사도 있고, 자, 이러한 뭐 멕시코 백화점 기업 리버풀과의 일부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소매업을 좀 확장하겠다. 자, 이런 의지가 좀 요번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향후 우리가 이제는 뭐 미 증시에서는 보기 좀 힘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됐다. 이제 내년에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혼다와 닛산 이제 얼마 전에 합병 얘기가 들려왔는데 네. 이게 26년도에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미국에서도 매출도 좋고 혼다에 대한 신뢰도도 좋고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네. 토요타도 좋지만 혼다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여러 뭐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그래도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이 많이 좀 깨졌어요. 많이 깨진 상태고 뭔가 여기서 좀 도모를 해야 되는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되다 우리가 도태되겠다. 자, 이러한 위기감도 좀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혼다와 닛산 거기다 이제 미쯔비시까지 해서 2026년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약간의 좀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뭐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 전부터 뭐 이야기가 시장 내에서는 좀 나왔었지만 이게 참 사실 좀 의미하는 바가 그냥 단순히 두 기업이
지금 합병을 했네라기보다도 여러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격변을 이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혼다와 닛산이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제조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식화됐던 부분이 있었고, 닛산이 24.5% 지분을 소유한 미쯔비시 자동차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월 중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 8월까지 새로운 법인을 상장할 예정이고요. 또 혼다가 이사 과반수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혼다가 이러한 이 합병 이 회사를 이끌어갈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 합병을 통해서 사실 도요타와 경쟁을 하고 또는 비아디, 특히나 이제 중국 전기차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결단을 좀 내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혼다가 사실상 뭐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 24%를 이미 주식을 좀 환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지금 CEO 같은 경우는 연간 1조 엔 이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시간이 일부 좀 지나게 되면 3조 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서 뭐 가격 경쟁에 따른 문제 또는 기술력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부분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너무나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지켜보시면서 또 혼다와 닛산의 합병 기업이 또 어떻게 좋은 시너지를 효과를 낼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도 중국 전기차지만 중국 기업들의 뭐 반도체나 태양광, 친환경 뭐 이러한 기업 뭐 또는 2차 전지부터 할 거 없이 중국의 많은 값싼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일부 너무 뭐랄까요? 막 정말 물량 공세. 쏟아내잖아요. 예. 물량 공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예,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도 뭐 반도체가 됐든 친환경이 됐든 뭐 여러 에너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 뭐 비슷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팔란티어와 안도릴의 방산 컨소시엄 구성. 여기에 머스크가 왜 나와요? 이제 스페이스X와 어? 방산 기업. 네, 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와 안도릴이 방산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사실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자, 이러한 레거시 기업들의 지배하고 있는 이런 방산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안도릴이 뭐 스페이스X, 오픈 AI와 함께 방산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어떤 그런 부분을 막 여러 하여튼 격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라는 그러한 메가 트렌드가 지금 등장이 됐고, 네. 이러한 상황 안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뭐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방산,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 큰 격변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부분도 일부 같은 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 방위 계약에 공동으로 입찰할 예정이고, 초기 계약이 빠르면 내년 1월에 바로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뭐 팔란티어 최근에 또 지속적인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주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그런 어떤 방향성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술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기술이 우리 가정에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기술로 예, 로봇 청소기 오늘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한다고요? 로봇 청소기. 아니 과격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항상 리싱크몰에서 리퍼 제품 자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전에 뭐 삼성 TV나 타미비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 상품이었고요. 이 로봇 청소기도 새 상품입니다. 르판트라는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인데 비슷한 동급의 그런 모델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12만 원대까지 가격을 낮췄고요. 미국의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겠고, 낙상 방지, 충돌 방지, 그리고 사물
감지가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전력이고 소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집에서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닐 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들을 만한 그 정도의 소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쿠팡에서 평점이 4.9점이래요. 그리고 4.9? 쿠팡에서는 19만 원대에 판매하는데 여러분들은 3+1를 통해서 얼마? 12만 원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 로봇 청소기 있어요? 없어요. 사셔야죠. 사셔야죠. 예, 영상 하단 링크 네. 나가시면서 일단 바로 클릭.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을 이제 하나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두고 로보락이라는 브랜드. 경쟁 브랜드로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로보락과 우리는- 비슷하다. 어깨를 견준다. 로보락은 근데 고가잖아요. 고가죠. 좀 엄청 비싼데 고가죠. 예. 르판트는 예. 12만 원대. 12만 원대. 예, 한번 내가 로봇 청소기 기술에 대해서 좀 의구심 있으셨던 분들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르판트 사시면은 뭐 로보락도 사고 싶으실 테지만 두 개 다 사세요. 아니 성능이 더 좋으면 아니 비슷하거나 하면 그 내용은 네. 상세 후기로, 페이지 상세 페이지로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없으신 분들은 12만 원대의 동급 최강 가격 구성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나가시면서 바로 클릭하셔서 한 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